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우리 시장도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코스피 3,100선까지 떨어졌고 코스닥은 1,021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3천억 원 넘게 팔면서 오늘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업종을 보니까 은행과 금융업에 대한 매도 우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간을 통해서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저희 카카오뱅크를 좀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조정을 보이는 것 같죠. 이유는 뭡니까? 아까 서두에서 그 이전 코너에서도 얘기 나왔던 게 엔터주들, 플랫폼 규제, 이런 이슈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최근 이틀 상당히 급락 기세가 나왔던 것도 그러한 이유고요. 그럼 저는 카카오뱅크가 가장 큰 플랫폼 규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하락했었던 게 단순하게 플랫폼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금융 관련해서의 사업을 조금을 규제하겠다, 보완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카카오뱅크는 지금 은행이에요. 사람들이 카카오를 플랫폼 회사라고 해서 주가를 엄청 끌어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플랫폼 규제하네? 그러면은 매력이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은행만 본다라면 주가 너무 비싸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약간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한번 하락을 맞았고 나머지 또 이런 규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이 엔터들 그리고 이런 카카오뱅크 이런 쪽으로 지금 불안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투자 전략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겠습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그쵸. 경우에요. 저는 카카오뱅크 상장하는 날에도 상당히 비싸다. 공모가 자체를 비싸다 평가를 했었고, 얼마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비싼 가격은 지금도 전 유지가 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최근 이번 주 들어서 많이 하락을 했고, 이번 주뿐이 아니라 9월 그 9월 한 2주 정도의 흐름을 보신다라면, 네. 9만 원 하던 주가가 8만, 6만 원 후반대까지 하락을 했지만 저는 네. 추가적인 하락 아직도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 논란들이 좀 있었죠. 네. 은행이면서 플랫폼 사업을 하는 회사 카카오뱅크 5%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카카오가 있는 걸 보니까 네이버와 함께 오늘 그동안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했는지 순매수 속에서 오늘 간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 5위 종목입니다. 매수의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을 좀 했습니다만은 업황 관련해서는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투자 특히 삼성전자 200조 원이 넘는 투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 부품 장비주, 소재주들 전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주성 엔지니어링은 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장비 공급도 나쁘지 않다. 특히 디스플레이 시장이 OLED 시장으로 전환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쪽, 태양광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저는 전체 사업 부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난 8월달 조정이 나왔었던 것은 코스닥 시장이 크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조정이 나온 것이고 예. 다시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회사의 어떤 흐름 자체, 실적이라든지 성장성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야말로 이 산자부에서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선정을 하기도 한 그런 건강한 회사입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자, 가격 전략도 혹시 세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 특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아주 큰 목표가를 잡기 힘들지만 좀 직전 고점대 언저리 한 14,500원 정도는 9월 중으로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13,250원, 단기 목표가가 14,500원. 최근에 기록한 최고가까지 빨리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OCI입니다.
최근에 이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표인 OCI.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왜 매도하겠습니까? 뭐 일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인 기조를 봤을 때 외국인 기관 쌍끌이 베이스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약간 오전에 매도만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제 지금 인프라 투자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태양광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 정책 자금이 집행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미국의 그 태양 에너지 정책을 본다라면 태양광 시장 같은 경우는 매년 4배 이상의 투자를 해가지고 그 확대를 해서 한 2030년 중반까지 해가지고 1000기가와트급으로 늘리겠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 시장에서 태양광이 한 40% 이상, 나머지 30%대를 풍력, 그리고 한 10몇 프로를 원자력 이런 식으로 좀 재편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의 그 태양광 시장이 이제 시작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태양광 쪽의 대장주는 OCI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고가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찝찝합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뭐 저는 OCI 그 흐름을 보시면 뭐 한 2월 달부터 같은 흐름이에요. 상단이 한 14만 원대, 하단이 한 11만 원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은 돌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고점대를 돌파할 때는. 그래서 지금은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면 저는 뭐 당연히 매수해 볼 수 있다. 요즘에 주식 살만한 종목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신고가 패턴하는 종목군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저는 한 17만 원 정도 목표까지 열어놓고 대응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타는 장세군요, 요즘에. 맞아요. 그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는 또 굉장히 센 매기가 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을 유심 있게 봐라. OCI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매력이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상위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왜 매도하는 걸까요? 많이 올랐죠. 뭐 한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한 11,000원 주가가 22,000원대 올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HLB 생명과학이 이렇게 오를 만한 이슈는 저는 없다. 물론 뭐 베트남 관련해서 뭐 어떤 백신 뭐 이런 뭐 해외 판권 이슈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이 회사의 매출을 보여줄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백신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게 화이자 그리고 지금 기대가 되는 게 이제 모더나 쪽이거든요. 그리고 뭐 러시아 백신도 뭐 유럽 진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죠. 지금 후발주자 백신 회사들은 자국에서 사용도는 좀 높을 수 있겠지만 해외 수출 가능성은 상당히 그러니까 그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도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HLB 생명과학이 이렇게 어떤 기대감에 오르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한 상승, 너무 과도한 기대감의 끝자락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뭐 상승에 따른 차익성 매물 좀 추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와, HLB 생명과학이 정말 한 달 사이에 2배 올랐네요.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많이 오른 것 가운데서 나노코박스 모멘텀이 있는데 이미 다 된 겁니까? 그렇죠. 저는 뭐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 회사가 개발한 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개발한 거에 대한 판매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한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그게 정말 판매가 잘 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시점인 것이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뭐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